8해 동안 난 늘 당신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제 여동생이군요. 하빗 호텔의 웨딩홀에서 흘러나오는 웨딩마치. 하윤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하얀 실크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뿐 그녀의 심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울지도 않았다. 울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도경우가 다른 여자와 바로 그녀의 이복동생 정지은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윤정은 화려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조용히 성장했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다. 지난 8해 동안 그녀는 경우의 곁을 한결같이 지켰다. 그의 실패도 방황도 세상이 등을 돌릴 때도 그녀만은 그의 편이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을 손에 쥔 그는 그녀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 윤정은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도 결국은 고위험 투자였나 봐요. 나중에 온 사람은 서명만 하면 되고 처음부터 함께한 사람은 빈손이네요.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등 뒤에서 20년 넘게 감춰졌던 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신분이 뒤바뀐 과거. 하씨 가문에 조용히 금이 가고 있는 현실. 무대 위에서 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의 달콤함과 완벽함에 감탄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윤정과 경우 사이를 서서히 망쳐온 장본인이라는 것을. 씨 뿌린 사람은 기억되지 않아요. 수확한 사람만 찬사를 받죠. 어린 시절 새어머니에게 들었던 말. 지금의 윤정은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난 뒤 윤정은 조용히 서울을 떠났다. 그 어떤 원망도 작별 인사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다시 태어나고 싶은 갈망이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해 사는 삶. 당분간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눈먼 사랑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나로. 하윤정. 하가. 저택의 서재. 고요한 공간에 오래된 괴종시계가 4번 울린다. 순간 집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정적에 잠겼다. 하윤서는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그녀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시각 저택 대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 흔들림 없는 발걸음. 그녀의 이름은 별표 하서진 별표이었다. 3일 전 하그룹 본사로 익명의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없었고 봉투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진짜 피부치에게 정의를 돌려줘라.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와 20년 전 부산의 산부인과에서 찍힌 사진 한 장. 그리고 짧은 메모가 동봉되어 있었다. 하윤서는 친딸이 아닙니다. 그 순간 하그룹은 마치 얼어붙은 듯 정지했다. 비상이사회가 소집되고 회장 하진우는 손에서 문서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럴 리가. 윤서는 내가 직접 안고 온 아이인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윤서의 어머니 정 여사는 잔을 든 손이 떨려 차를 쏟고 말았다. 다음 날 당당한 태도의 젊은 여성이 하그룹 로비에 들어섰다. 차가운 눈으로 사무실을 둘러본 그녀는 명확하게 말했다. 저는 하서진입니다. 제 자리를 되찾으러 왔습니다.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고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다. 하 회장의 진짜 딸이 나타났다. 하윤서는 밤새 저택으로 호출되었다. 하가 저택의 응접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진은 꼿꼿이 앉아 있었고 윤서는 말없이 서 있었다. 회장 하진우가 입을 열었다. 서진아, 너 말하는 거 증거가 있니? 말뿐인 주장 아닙니다. 서진은 서류철을 꺼냈다. DNA 검사 결과, 출생일자와 병원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당시 간호사의 음성 녹취 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윤서는 그 자료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은 꽉 쥐고 있었다. 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야, 할 말 없니?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다. 이 모든 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고 헌신했어요. 서진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헌신? 내가 바뀌지 않았다면 너는 그 호사 누렸을까?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회장은 무겁게 말했다. 법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도 흔들지 마라. 윤서는 여전히 우리 가족이다. 서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다. 곧 법이 대신 말해줄 겁니다. 며칠간 언론은 떠들썩했고 하윤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평소처럼 회사를 다녔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다. 과거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며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양자매로 자란 정지은과 마주 앉았다. 언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윤서는 슬프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피보다 시간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지은은 울먹이며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언제나 언니의 동생이야. 한편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병원, 증인, 변호사, 기자까지 총동원하며 자신이 법적 상속자임을 입증하려 했다. 하지만 파고들수록 수상한 점이 드러났다. 어떤 병원 기록은 수정된 흔적이 있었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실종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윤서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 결국 국립감식원의 공식 DNA 결과가 도착했다. 하가의 모든 구성원이 모인 가운데 회장은 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긴 침묵 후 한 줄의 문장이 읽혔다. 혈연 관계 없음. 정 여사는 오열했다. 지은은 언니를 꼭 끌어안았고 서진은 미소 지었지만 그 안엔 만족이 아닌 욕망이 있었다. 윤서는 담담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래, 네가 진짜 딸이구나. 하지만 나는 이 집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야. 내 정체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 서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사라져. 이 자리는 이제 내 것이야. 그때 보좌관이 급히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이 DNA 결과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국립감식원에 확인해본 결과 이 결과지는 위조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바코드와 접수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하 회장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 여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진짜 결과는? 보좌관은 또 다른 봉투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번엔 직접 국립감식원에서 회장 앞으로 보낸 원본이었다. 하 회장은 봉투를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는다. 모자관계 일치, 정적. 모두의 시선이 하윤서에게 향했다. 서진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분명히. 서진은 뒷걸음질 쳤다. 윤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넌 대체 누구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뒷배경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며칠 후 하그룹은 비공개로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갔다. 누가 서진을 조종했는지, 왜 윤서를 끌어내리려 했는지 내부의 적을 찾기 위해서였다. 하윤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정지은은 언니 옆에서 속삭였다. 언니, 이젠 언니 자신을 지켜. 난 항상 옆에 있을게. 윤서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 지은아. 그리고 하서진. 그녀는 홀로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실패했어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수화기 넘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말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 역시 또 다른 목적을 가진 플레이어였다. 결혼식 하루 전날 밤, 강민혁은 깊은 불안에 잠 못 들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하은진의 웃음, 눈물, 그리고 마지막 눈빛이었다. 그녀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결혼식 당일 아침, 하그룹 전용 저택은 분주했다. 카메라, 기자, 하객, 가족들까지 모두가 강그룹의 후계자와 한때 천대받던 신부 하은진의 결혼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식 시작 30분 전, 신부의 매니저에게서 한 통이 전화가 왔다. 은진 씨가 방에 없어요. 웨딩드레스는 그대로고 핸드폰도 두고 갔습니다. 새벽 이후 아무도 못 봤어요. 강민혁은 미친 듯이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처음 집에 들어섰던 날, 자신을 보며 수줍게 웃던 모습, 다친 그를 보살피던 손길, 그리고 그녀가 숨겼던 상처들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꼭 쥐었다. 배경화면은 둘이 바다에서 찍은 사진. 그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다시는 울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사라졌다. 바로 오늘 그가 그녀를 영원히 곁에 두려 했던 날에 점점점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고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은진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쪽, 그리고 강가의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의심하는 쪽. 그 시각 하은진은 남쪽 바닷가로 향하는 이름 없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화장을 지우고 약혼 반지를 빼고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 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겁쟁이라서 떠난 게 아니었다. 진실도 사랑도 일방적 희생 위에선 피어나지 않기에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다. 서울에서 강민혁은 완전히 무너졌다.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이사회와도 연락을 두절한 채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가 가진 유일한 건 나무 상자 하나,
그 안엔 그녀에게 보내지 못한 수백 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걸 읽고 있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너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아줘. 점점점. 1년 후 통영 바닷가 작은 마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카페라는 조용한 가게가 문을 열었다. 주인은 잔잔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지닌 여자. 왼쪽 손목엔 낡은 팔찌 하나. 어느 날 하얀 셔츠를 입고 낡은 원고를 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폭풍을 견딘 듯한 눈빛,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한 번이 기회. 하은지는 멈췄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강민혁은 거기 서 있었다. 더는 후계자도 세상의 중심도 아닌 기다림과 사랑을 배운 한 남자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파도가 바위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울렸다.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하늘은 넓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한 번이 기회. 점점점. 사랑이란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안하길 바라며 놓아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책임도 명예도 아닌 진심으로 그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결혼식 하루 전날 밤 강민혁은 깊은 불안에 잠 못 들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하은진의 웃음, 눈물, 그리고 마지막 눈빛이었다. 그녀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결혼식 당일 아침 하그룹 전용 저택은 분주했다. 카메라, 기자, 하객, 가족들까지 모두가 강그룹의 후계자와 한때 천대받던 신부 하은진의 결혼을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식 시작 30분 전 신부의 매니저에게서 한 통이 전화가 왔다. 은진 씨가 방에 없어요. 웨딩드레스는 그대로고 핸드폰도 두고 갔습니다. 새벽 이후 아무도 못 봤어요. 강민혁은 미친 듯이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가 처음 집에 들어섰던 날, 자신을 보며 수줍게 웃던 모습, 다친 그를 보살피던 손길, 그리고 그녀가 숨겼던 상처들까지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핸드폰을 꼭 쥐었다. 배경화면은 둘이 바다에서 찍은 사진. 그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다시는 울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사라졌다. 바로 오늘 그가 그녀를 영원히 곁에 두려 했던 날에. 점점점.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고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은진을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는 쪽, 그리고 강가의 화려한 외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의심하는 쪽. 그 시각 하은지는 남쪽 바닷가로 향하는 이름 없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화장을 지우고 약혼 반지를 빼고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선 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겁쟁이라서 떠난 게 아니었다. 진실도 사랑도 일방적 희생 위에선 피어나지 않기에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다. 서울에서 강민혁은 완전히 무너졌다.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이사회와도 연락을 두절한 채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가 가진 유일한 건 나무 상자 하나. 그 안엔 그녀에게 보내지 못한 수백 개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걸 읽고 있다면 내 마음은 여전히 너에게 머물러 있다는 걸 알아줘. 점점점. 1년 후 통영 바닷가 작은 마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카페라는 조용한 가게가 문을 열었다. 주인은 잔잔한 미소와 깊은 눈빛을 지닌 여자. 왼쪽 손목엔 낡은 팔찌 하나. 어느 날 하얀 셔츠를 입고 낡은 원고를 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폭풍을 견딘 듯한 눈빛,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한 번이 기회. 하은지는 멈췄다. 그 목소리, 그 눈빛. 강민혁은 거기 서 있었다. 더는 후계자도 세상의 중심도 아닌 기다림과 사랑을 배운 한 남자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파도가 바위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울렸다.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하늘은 넓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한 번이 기회. 점점점. 사랑이란 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안하길 바라며 놓아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책임도 명예도 아닌 진심으로 그건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결혼식이 끝난 지 1년. 하은지는 여전히 통영의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지만 평온했고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 팔찌, 왼쪽 손목에 항상 감겨있는 그 낡은 팔찌는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놓지 못한 유일한 과거였다.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는 변해 있었고 동시에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이름, 강민혁. 그의 눈엔 미안함, 갈망, 그리고 무언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고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길 뿐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널 지켜주지 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널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을까? 그녀는 그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말보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러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너무 다르게 살았어. 내가 떠난 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아. 내가 그땐 널 이해하지 못했어. 은진아, 널 기다리는 동안 많은 걸 배웠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이라는 걸.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늦었다고 느껴도 여전히 여긴 네가 있는 곳이야. 나도 이제야 이곳에 도착한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눴다. 추억을 꺼내어 웃기도 하고 상처를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서로를 처음 만난 날처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은지는 오랜만에 웃으며 아침을 준비했다. 민혁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함께 책을 만들지 않을래? 네가 들려준 이야기들, 우리가 겪어낸 감정들, 그걸 글로 남기고 싶어. 은지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가 곧 미소 지었다. 그래, 좋아. 그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라면 함께 남기자. 민혁은 카페 옆에 창고를 개조해 작은 서재 겸 작업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엔 손님을 맡고 밤엔 글을 쓰고 그는 원고를 정리하며 한 단어 한 단어에 마음을 담았다. 어느 날 동네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아이들이 웃고 음악이 흐르고 카페 앞은 분주했다. 민혁은 무대에 올라 작은 책 한 권을 소개했다. 이 책은 한 여자의 용기와 한 남자의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진심이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은지는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단지 자랑이 아니라 한 시절을 견뎌낸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용서와 위로였다. 이후 카페에는 점점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용기를 얻었고 그들의 책은 조용한 인기작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은 더 이상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 날 그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결국 여기였어. 내 곁. 사랑은 때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진심이라면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은진과 강민혁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이어졌다. 비록 늦었지만 가장 깊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그들의 이야기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다. 하은지는 여전히 통영의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지만 평온했고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창밖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 팔찌, 왼쪽 손목에 항상 감겨있는 낡은 은 팔찌는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놓지 못한 유일한 과거였다. 비록 그 팔찌는 빛바랜 채였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증표였다.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변해 있었고 동시에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강민혁. 그의 눈엔 미안함, 갈망, 그리고 무언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고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길 뿐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널 지켜주지 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널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을까? 그녀는 그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말보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러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너무 다르게 살았어. 내가 떠난 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아. 내가 그땐 널 이해하지 못했어. 은진아, 널 기다리는 동안 많은 걸 배웠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이라는 걸.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늦었다고 느껴도 여전히 여긴 네가 있는 곳이야. 나도 이제야 이곳에 도착한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눴다. 추억을 꺼내어 웃기도 하고 상처를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서로를 처음 만난 날처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후 강민혁은 통영에 정착했다. 카페 옆에 작은 서점을 열고 은진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나눴다. 도시의 화려함도 기업의 권력도 그들에겐 이제 의미 없었다. 진심만이 남았고 진심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어느 날 그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결국 여기였어. 내 곁.
사랑은 때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진심이라면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은진과 강민혁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이어졌다. 비록 늦었지만 가장 깊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그들의 이야기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지 1년. 하은진은 여전히 통영의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하지만 평온했고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바다를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 팔찌, 왼쪽 손목에 항상 감겨있는 그 낡은 팔찌는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놓지 못한 유일한 과거였다. 어느 날 오후 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그는 변해 있었고 동시에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 이름 강민혁. 그의 눈엔 미안함, 갈망, 그리고 무언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야.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르고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길 뿐이라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 그때 나는 널 지켜주지 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널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을까? 그녀는 그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다. 말보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러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우린 같은 하늘 아래서 너무 다르게 살았어. 내가 떠난 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야 그 의미를 알아. 내가 그땐 널 이해하지 못했어. 은진아, 널 기다리는 동안 많은 걸 배웠어.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과 기다림이라는 걸.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늦었다고 느껴도 여전히 여긴 네가 있는 곳이야. 나도 이제야 이곳에 도착한 것 같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눴다. 추억을 꺼내어 웃기도 하고 상처를 마주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서로를 처음 만난 날처럼 다시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후 강민혁은 통영에 정착했다. 카페 옆에 작은 서점을 열고 은진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나눴다. 도시의 화려함도 기업의 권력도 그들에겐 이제 의미 없었다. 진심만이 남았고 진심만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어느 날 그의 가슴에 기대며 속삭였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결국 여기였어. 내 곁. 사랑은 때로 멀어지는 것 같지만 진심이라면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 하은진과 강민혁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이어졌다. 비록 늦었지만 가장 깊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그들의 이야기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시간은 흘러 봄이 되었다. 따스한 햇살이 통영의 골목골목을 부드럽게 감싸고 하은진의 카페 창밖으로는 벚꽃잎이 흩날리며 바다와 하늘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속에서 은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강민혁은 서점에서 막 책을 정리하고 들어왔다. 오늘은 손님이 많았어? 은진은 고개를 돌려 웃으며 대답했다. 응, 벚꽃 축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 그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하루를 묻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아도 고요한 하루하루가 쌓여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시간 속에서도 완전히 잊혀지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다. 그날의 진실, 상처, 그리고 용서. 은지는 여전히 가끔씩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돌아왔는지 몰라. 민혁은 그런 그녀의 말에 늘 한결같이 대답했다. 돌아왔으니 됐어. 이젠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의 사랑은 이제 과거를 덮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새롭게 쌓아 올리는 삶이 되었다. 하루는 카페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민혁의 어머니였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두 사람은 한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가 먼저 통영을 찾았다. 은진 씨, 만나고 싶었어요. 은진은 놀라움 속에서도 조심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내주었다. 그날 카페 안에는 세 사람의 대화가 조용히 오갔다. 민혁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은진은 그 마음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민혁의 가족과 은진 사이에도 조심스럽게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천천히, 진심으로. 어느 날 저녁 은진은 민혁에게 말했다. 우리 다시 결혼식 할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민혁은 잠시 눈을 감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날이 나에겐 약속이야. 그래도 네가 원한다면 난 기꺼이. 그리고 그해 가을 통영의 작은 바닷가에서 둘만의 조촐한 결혼식이 열렸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잔잔했다. 그들의 곁엔 진짜 가족과 친구들만이 함께했고 무엇보다도 진심이 가득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혁은 은진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이번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손 절대 놓지 않을게. 그녀는 눈물겹도록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로 시작이야. 그들의 삶은 완벽하진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소중했다. 고통을 지나 상처를 견디고 서로를 이해하며 다다른 이 사랑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은 늘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은진과 강민혁,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세상은 비로소 완성되었다. 지은은 파리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새로웠다. 하늘조차도 그녀가 한국에서 익숙하던 회색빛이 아닌 깊고 맑은 파란색으로 빛났다. 이국적인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길모퉁이마다 풍기는 커피 향기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다정했다. 그녀는 작고 아늑한 게스트하우스를 빌려 머물며 프랑스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낯선 언어와 문화는 처음엔 벅찼지만 매일이 도전이자 선물이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근처 서점에서 책을 고르다 우연히 어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조용한 분위기의 사람이었다. 이름은 리오. 그는 파리에서 태어나 자란 그래픽 디자이너로 그녀와 마찬가지로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둘은 처음엔 간단한 인사로 시작했지만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며 점점 가까워졌다. 리오는 그녀에게 파리의 숨겨진 골목과 오래된 서점을 소개해 주었고, 지은은 그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서로의 세계를 공유했다. 하루는 센 강변에서 함께 앉아 해질 무렵을 바라보던 중 리오가 말했다. 지은, 네가 웃을 때 세상이 더 따뜻해 보여.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게 편안하니?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응, 여기선 누구의 그림자도 없고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어서 좋아. 내 옆이라 더 그렇고.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리오와의 시간은 치유였고 그 자신도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지나 지은은 파리의 한 출판사에서 정식 번역가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책은 조용히 프랑스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입소문을 탔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쓴 책 중 한 페이지를 리오에게 읽어주었다. 가장 깊은 상처는 때로 가장 강한 빛이 스며드는 틈이 된다. 나는 그 틈으로 들어온 따뜻한 마음에 감사를 전한다. 리오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지은은 파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엔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리오가 있었다. 사랑은 한 번뿐이라는 말은 틀렸다. 진심은 다시 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한 법이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